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대표를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조금 전인 오늘 아침 7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142개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작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모두 100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13곳을 제외한 87개 조합에서 10만 3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합니다. 투표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조합원인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을 확인한 후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내 투표소는 모두 142곳. 특히 선거인은 자신이 소속된 조합 시군에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연, 혁연, 할연에 위한 투표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 제2의 동시조합장 선거를 계기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농업과 어업, 축산업처럼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강원도에서 조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조합을 이끌 조합장, 조합 직원 인사권과 사업 집행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하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장이 지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공약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도서관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주민들의 학습 문화공간이 될 가칭 방곡도서관이 이곳에 첫 삽을 떴습니다. 국비 등 사업비 11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만 책 읽는 게 아니고 이 야외에 나오셔서 책 읽는 숲을 조성을 해서 그 숲과 도서관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곡도서관을 포함해 침체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가 이달 시작됐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며 인근의 옛 종축장 부지에는 다목적 공연장이 예정돼 문화시설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7, 8년 지나면 거의 정착하다시피 해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끔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5%에 그쳤고 50.5%는 가족 없이 홀로 이주했습니다.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의 문제로 이주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속초시가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찬반 갈등이 심합니다. 속초시 의회가 조례 심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측은 고도 개발을 막는 건 재산권 침해며 속초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층 도시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속초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도 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난개발로 자연 경관이 침해되고 지역의 관광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맞섰습니다. 새로운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관, 일조권, 교통 문제까지.
업체들은 살판났지만 다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연결과 속초 항로 등 개발 호재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도시계획 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고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 조례는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해 고도를 낮추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난개발 논란에 따른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제 속초 시민들은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춘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기숙사 사감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붙은 미투 연대 안내판. 30개 가까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기숙사 사감과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생물이다. 얘보다는 쟤가 낫지 등 외모 품평을 하거나 여성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학생들이 이런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폭력적인 언행들에 잘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밖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사실. 네. 그리고 가해자들의 처벌도 많이 바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며 성폭력 사안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의 조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장 임명이기 때문에 전근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혐의 없음이지만 사감 선생님에 대한 언행에 대한 주의를 위해서 학교장 조치가 있었습니다. 남학생들 입장은 또 다릅니다. 성폭력이 분명한 사안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마치 남학생 전체가 성폭력 당사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이제 기수의 남학생들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말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은 실태 조사 결과가 2, 3주 뒤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남학생과 여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가벼워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2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3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건 54%에 달했고 해마다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재범도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2011년 5.9%에서 2015년에는 10.2%로 높아졌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폭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법정도 높이고 양형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문화재 등록이 추진 중인 고성지역 DMZ 감시초소인 369GP의 명칭이 고성GP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군사작전과 연계된 369GP의 명칭을 최북단 고성지역의 상징성을 담은 고성GP로 변경해 문화재로 등록하는 안을 문화재청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합의로 철거하지 않고 남측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369GP는 통일전망대와 금강산 전망대, 노무현 벙커 등을 연계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유력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해외 시장별로 경쟁력 있는 여행사 25개를 선정했습니다. 전담 여행사들은 해외 시장별로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강원도와 공동 마케팅을 벌여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오전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에서 11도, 영서 지역은 6도에서 9도, 강원 산지는 1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강원도민들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특별 할인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은 객실과 2인 식사권이 포함된 패키지로 10에서 14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객실은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 홀리데이 인 스위트 콘도 미디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4월 30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와 도민이 출자한 공기업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사막산 로프웨이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로프웨이 사업 시행자인 대명 호텔앤리조트가 춘천 의암 야구장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로프웨이 본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시작돼 2021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27만 명이 로프웨이를 이용하고 5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따라 강릉선 KTX 출발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강릉선 KTX 출발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에 대해 지난 8일 단행된 개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정호 전 전북부지사가 기용돼 빠르면 이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선 KTX 활성화를 위해 청량리와 서울역으로 나눠져 있는 출발역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천댐 일원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원주시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원주천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4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동강 할밋꽃 축제가 오는 29일 개막해 사흘 동안 정선읍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동강 할밋꽃 축제는 제례를 시작으로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 공연과 사물놀이 등 다양한 개막 공연이 열립니다. 또 동강 할밋꽃 심기와 동강변 걷기, 지풀과 목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제21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색 한지 다시 시민 속으로를 주제로 한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축제장을 중심으로 한지 마당과 종이의 길, 한지의 숲, 종이 놀이터가 꾸며지며 한지 공예 체험과 아트 마켓, 다양한 시민 참여형 경연 대회가 펼쳐집니다. 또 청소년과 유치원생들이 만든 한지 작품 등이 야외 전시되고 대한민국 대표 한지 작가들의 특별 초대전도 마련됩니다. 올해 초 동해시를 찾은 전지훈련팀이 지난해 1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1, 2월 동계훈련 기간에 108개 팀 2,400여 명의 선수단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